안녕하세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판결은 2017년도 4월 6일자 법률신문 제1면에 나온 판결입니다. 1면에 나온 판결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겠죠. 그 제목은 뭐냐면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차임 지급 청구는 못해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나라 그 농지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그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땅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농지에 대해서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농지법 그 23조를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기간이 3년이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따르고 있고요. 토지라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소작제도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농지 임대차는 무효다, 이런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A씨가 이제 상속을 받았으면서 2011년도에 B씨에게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45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1년이 또 지나서 계속 요 B씨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A씨가 돌려달라고 하면서 1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임료를 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1심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사용한 임료 상당의 그 손해 40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 2심에서는 가서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1년 2012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B씨가 돈을 줘야 되지만은 그 전에 2011년도 했던 그 농지 임대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라 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쟁점이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농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크게 쟁점이 됐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요. 농지 임대차는 그 대상이 농지라는 특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 이익의 상당 부분까지 소작된 명목을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소 관계까지 형성했던 거하고는 현저히 다르다. 자, 농지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예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농민이었지만 지금은 인구의 2%만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 지금 여기 임대도 나오지만 그 임대 수준이 되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전처럼 착취다, 어떤 계급제도까지 형성될 정도의 그러한 불합리한 임대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긴 하지만 받을 돈을 돌려줄 정도, 우리 법률적으로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려면은 그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농지 임대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은 무효지만 그 사이에 임차인이 얻은 이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획기적인 판결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하겠지만, 뭐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안 내고 농지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당히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